파주시가 임진각에 불법 설치된 신천지 2만 2비석의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돌입합니다. 신천지는 이제서야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늦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를 되찾기 위해 피해 가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제4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김종현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파주시가 임진각에 불법 설치된 신천지 2만 2비석의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나섭니다. 자진 철거 기한이 지난 8일 종료됐지만 신천지는 여태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최근에서야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늦장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최루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 임진각 관광지 내에 신천지가 불법으로 설치한 조국 통일선언문 비석의 자진 철거 기한이 8일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저희는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집행하려면 또 절차가 있어요. 그 다시 고시공고도 해야 되고 그 절차를 하면 한 6월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이번 주 내로 절차를 이행해서 할 거고요. 그간 묵묵부답이던 신천지는 이제서야 논의가 필요하다며 늦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법 비석이 2011년 철거된 이후 재차 무단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시에서 자진 철거를 요구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움직이는 뻔뻔한 모습입니다. 마치 과천 지표시설 철거와 흡사합니다. 신천지는 해당 시설을 13년간 불법 용도로 사용하다 여론이 악화되고 7억여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게 돼서야 자진 철거에 나섰습니다. 저희도 지금 신천지하고 이제 계속 접촉 중인데 일단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봐야지 자기도 이제 최고 그게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자진 철거하겠다 그러면 좋겠지만 또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행정소송법을 저는 진행을 하면서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같은 비석이 통일전망대에 있어 지난해부터 신천지의 자진 철거를 요구해왔던 강원도 고성군은 상반기 내 철거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쪽하고. 그래서 상반기 안에 제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제 대집행을 할 건데, 그분들은 이제 5월달 안으로 결론 내주기로 했어요, 저희들한테. 저희들 목표는 6월달 안으로 다 철거하는 거. 자진 철거가 최고 좋은 방향. 안 되면 행정 대집행. 반복해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모르쇠로 일관해온 신천지.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5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출한 자녀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요즘일 텐데요.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되찾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모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등포 10원 지파에 빠진 우리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녀들을 이단 신천지에 빼앗긴 피해 부모들의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영등포 신천지 시몬지파 앞에선 신천지의 포교로 가출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시위가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와 신천지 해산을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힘이 없지만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와주시라고, 힘을 모아주시라고. 신천지가 무너질 때까지, 12지파장이 구속되고 이만희가 구속될 때까지 엄마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 딸 찾아올 거예요. 시위에 나선 엄마들은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란 공통점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자녀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부모들은 평일엔 청와대 앞에서, 주말엔 이곳 영등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그리고 또 다른 피해 가족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신천지 반대를 외칩니다. 신천지라는 단어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천지 퇴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판은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부모부터 청년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많은 시민들이 신천지 반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냥 같은 생활권 안에서 문제가 좀 되는 종교 집단이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별로 좋진 않아요.
여기 주말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니까 거의 길거리가 다 신천지 교인들로 이쪽. 근데 하수면 좋지. 이단 같은 종교들이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되겠어? 신천지 정부에서 가만히 안 두면 안 돼. 없어져야 돼. 피해 부모들은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영등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천지 12지파가 모두 해산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며 더 이상 신천지의 가족과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 김종현 장로를 중심으로 한 제40회기 신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날 대표회장 이취임식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종현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기독교적인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제정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며 한장총회 40년 역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교단 장로회 연합활동과 소외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사업 등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정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한장총은 국내 17개 교단 소속 22만 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연합기관으로 한국교회 장로교단의 연합과 일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지난 부활주일부터 한걸음 챌린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걸음 챌린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졌던 관계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도, 선물 나누기로 회복하는 운동으로 중앙교회가 직접 기획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웃과 지역을 위한 한걸음으로 이웃집, 교회 주변 상가, 공공기관을 찾아 주민들에게 부활절 간식 바구니를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무료 방역도 실시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한걸음으론 매일 오후 1시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성도를 위한 한걸음으론 어려운 교회와 성도에게 월세나 긴급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정 나눔,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들을 찾아가는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실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들이 기증한 마스크를 캄보디아와 몽골에 전달해 열방을 위한 한걸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걸음 챌린지를 통해 도움을 받은 주민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기도와 물질 나눔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영혼 구원 이야기를 그린 명작 뮤지컬 지저스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저스는 미국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이 제작한 성경 뮤지컬로 2018년 초연됐습니다. 좌우 30m에 달하는 무대 규모와 영화를 보는 듯한 입체적인 연출로 관객의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지저스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된 건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인데요. 미국 전역에 있는 극장이 문을 닫으면서 제작사인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이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저스 공연 영상은 선교방송 TBN 미국 사이트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데요. 제작사는 5월 13일엔 지저스이벤트.com에서 무료 관람을, 15일 이후엔 해당 사이트나 TBN 앱을 통해 DVD 또는 디지털 파일을 구매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돕는 하트하트 재단이 발달장애인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는 제4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작된 음악축제 그레이트 뮤직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클래식 실용음악 경연대회입니다. 2인 이상의 연주단체가 참가할 수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팀에서 비장애인은 전체 연주 인원의 3분의 1을 넘겨선 안 됩니다. 입상자에겐 상장과 트로피는 물론 대상 1,000만 원, 최우수상 50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음악 전문 교수진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음악축제 참가 희망자는 하트하트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연주 동영상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찰이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인분을 먹으라는 등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의혹이 제기된 빛과 진리교회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12일 교회 사무실과 숙소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신도학대 의혹이 불거진 리더십 훈련 내용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수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회는 신도들에게 신앙훈련을 위해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등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신도는 훈련을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강요,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회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청년교회가 이렇게 무차별하게 공격을 당한 것이 마음 아프다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전국 180만 7,700여 가구가 총 1조 2,188억 3,8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39만 9,881가구가 2,642억 600만 원, 경기도에서 47만 6,546가구가 3,019억 3,700만 원, 부산시에서 10만 9,374가구가 763억 7,7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오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받으며 세대주가 각 카드사 PC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요일제는 시행 첫 주인 15일까지만 적용하며 16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승객은 앞으로 지하철이 혼잡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혼잡도가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이 제한됩니다. 탑승 제한 상황이 되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안내방송과 함께 영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개찰구 진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마스크가 없는 승객은 덴탈 마스크를 전 역산의 자판기나 통합 판매점 등에서 시중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수출무역,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4곳은 코로나19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4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2.5%가 이같이 답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32.4%,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25.2%였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 중 64.6%는 환경변화로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이 가능해진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비대면 연계 서비스 산업과 신규 산업 분야의 정부 지원 확대 등도 기대할 만한 요인으로 내다봤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문화선교회가 코로나 이후 교회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교회 순회 집회를 엽니다. 첫 강사로는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장 두상달 장로가 나섭니다. 가정사역 전문가인 두 장로는 오는 24일 경기 시흥에 위치한 신천 장로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합니다. 이후 선교회 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내달 9일에
전북 정읍 근린공원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교회 대표회장 김문은 목사는 교회 성장이 둔화된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집회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7회째인 환경주의를 맞아 오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제일교회에서 2020년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열립니다. 행사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주최로 진행됩니다. 올해 주제는 기후위기시대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교회이며 예배 후에는 생태 환경 선교에 앞장서온 교회를 격려하는 녹색교회 시상식도 열립니다. 기환연은 개교회가 각자 자리에서 환경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는 18일 홈페이지 문서 종합자료실에 환경주일 예배 자료집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가정주간을 맞이해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와 함께 기도문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월요일은 가정을 위해, 화요일은 부부, 수요일은 부모님, 이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을 위한 요일별 기도가 제공되며 자녀용 기도문도 따로 배포합니다. 기도문 파일은 가정생활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협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가 더욱더 가정사역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탈동성애 운동기관인 홀리라이프가 개간 성경적 상담 매거진을 창간했습니다. 140쪽 분량의 창간 후는 1부 바이블 포커스, 2부 성경과 상담, 3부 상담과 목회, 4부 감정신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홀리라이프 사역에 사용됩니다. 이효나 대표는 창간 인사에서 영적 혼란 시대에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 성경적 상담의 길을 개척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신천지로부터 피해 입은 가족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각종 소송과 시위를 벌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피해 가족들에게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